관심 집중인데요. 오 이거 아버님 낚시 잘하시네. 아 고기가 물어주니까 잡는 거지. 이제야 배를 채우시려는 걸까요? 갓 잡은 생선을 낚싯대에서 빼자마자 비늘을 긁어내기 시작하는 성호 씨. 찜? 구이? 어떤 요리가 나올까? 기대하며 바라보던 그 순간 붕어를 회 뜨더니 새빨간 붕어회를 곧바로 입안에 넣습니다.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민물 생선을 불 한 번 내지도 않고 먹는 대범함에 어안이 벙벙한데요. 이거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붕어 회 맛있는 거야. 이게 겨울에 얼음 속에서 나오는 붕어는 달큰해요. 씹을수록. 내가 이 맛에 낚시하는 거야. 들었다 먹어. 통발에서도 오늘의 먹거리 수확이 쏠쏠합니다. 그리 이거 메기야 메기. 아 자연산적이 좋네.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단백 저칼로리. 뭐니 해도 탕으로 끓여 먹으면 제대로인 메기도 손질을 하자마자 입으로 직행 생으로 먹습니다. 이건 또 식감이 부드러우네. 아이고 그래 잡는 대로 고기를 다 먹어 그래. 아이고 세상에. 달아. 아니 그래 그걸 다 먹어 그래. 아이고 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기는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라는 성호 씨. 알았어. 눈 깜짝할새. 붕어 2마리와 메기 1마리를 해치우곤 갑자기 저수지 안쪽으로 향합니다. 낚시를 더 안 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한 마음에 뒤를 쫓아가 보니 얼음이 점점 얇아지는데 거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가 왜 여기 있어요? 물에 빠져준 거지. 저수지 한가운데 야생 멧돼지라고요? 얼음 얇은 쪽으로 다 새끼는 다 들어간 거야. 그 애미는 이제 절로 건너갔고. 다 새끼요? 새끼만 6마리 다 빠져준 거야 여기. 여러 마리 빠졌구나. 한겨울 인근 산으로 가기 위해 얼음 위를 건너다 얼음이 깨져 동사한 멧돼지 새끼들이라는 건데요. 물에 빠지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은 탓에 분명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건데 죽은 지 얼마 된 거 같아요? 보름 넘었다니까 20일 됐어 20일. 20일? 그래도 여기가 차가우니까 냉장고 속에 있는 거 마찬가지지. 아 얼음물에 천연 저온 숙성된 새끼 멧돼지. 가세! 낚시터에 생선 잡으러 왔다가 고기, 그것도 멧돼지를 얻어가는 호사가 있다니 허허, 운 한 번 제대로입니다. 들뜬 마음에 저절로 몸이 바빠지는데요. 으쌰! 친구야 이거 해체해가지고 먹을 만치 우리 저기 하우스를 가져와. 지인들도 놔주고. 정육점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멧돼지를 잘 손질해달라 신신당부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냥 돼지도 아닌 야생 멧돼지 구이를 즐겨볼 시간인데요. 먹음직스럽게 손질된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쓱쓱 잘라주고 불판 위에 얹으면 되는데요.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도 붉은 고기 한 점 집더니 반숙이야 반숙고기 소금까지. 참, 이럴 거면 왜 불판에 올린 건지. 미디움. 이게 바로 돼지 미디움 스테이크인가요? 그 고기 다 안 익은 거 같은데? 스테이크 여기 안 익히잖아. 이게 맛있잖아. 그 맛이야. 반숙 스테이크의 맛에 푹 빠져 불판은 텅 비어가니 속이 타는 건 친구들이겠지요. 아 친구야 이제 그만 먹어 우리 먹게. 있거든 먹어 있거든. 많이 먹어. 우리가 한 30분 일찍 와서 미리 먹고 배 태운 다음에 더 불러야 돼. 혼자 배를 채운 것이 미안했는지 또 고기 썰기를 자처하는데 아이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죠. 이 맛이야 이 맛. 그만 먹어 좀 구워 먹게. 용살이 좋은데. 아니 또 썰다가 한 입 들어가고 썰다가 한 입 들어가고. 생고기 먹으면 힘이 그거 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도 잘 되네. 부럽다 부러워. 저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 보기에는. 그렇게 생고기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몇 번을 내 물어봤는데 생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없대. 그토록 강조하는 생고기 그리고 남자의 힘.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저기 따로 뿌리는 공장이지. 여기 내가 다니고 있잖아. 그 진면모를 보여줄 곳이 바로 이 40년째 몸담고 있는 석재 공장이랍니다. 힘이 달린다 하면 곧바로 찾는 것이 있으니 역시나 생고기입니다. 일하다가 갖는 꿀맛 같은 새참 시간에 이렇게 생고기로 힘을 충전해야 한다는데요. 새참도 고기로 돼요? 이걸 먹어야지 저기 힘이나. 사람들 왜 당 떨어지는 거 하잖아. 난 이제 그런 원리 같아. 고기 먹어야지.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어야 강해지듯이 생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남자. 동료들은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신기하죠. 뭐 항상 새참마다 또 생고기 먹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먹지 못하니까 또 생고기 먹어요. 고기도 먹었겠다. 이제 다시 실력 발휘를 해볼 시간. 이제 남은 건 200kg의 돌뿐. 과연 들 수 있을까요? 생고기 먹던 힘을 다해 가볍게 성공. 정말 생고기를 먹으면 세포 구석구석에 온몸에 힘이 솟고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걸까요? 남들 하시는 거만 2배 하시겠어요? 그렇지 한다고 그러더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14시간. 긴 노동 시간보다 더 고된 건 잠시도 힘을 풀거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거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잠시만 방심하거나 하루만 컨디션이 나빠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단한 일을 40년이나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생고기가 있었다는데요. 이런 아버지가 이제 대를 물려준다고 기술 좋으니까 1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르쳐줬지. 아버님이 이제 일을 이제 접으시고 은퇴하시고 내가 이제 혼자 꾸려 나갔었는데 그때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이제 힘이 좀 딸렸지. 자라탕 뭐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전에 먹던 거 생고기가 좋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많이 먹게 됐지. 아버지를 닮은 체질 때문이었을까요? 생고기만 먹으면 힘이 솟아 거칠고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었다는데요. 뒤집어 펴셔. 늦었어? 대를 이은 아들도 어느덧 장성한 자식 둘을 독립시킨 할아버지가 돼서 아내와 단둘이 오붓한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할아버지, 밥 잡수세요. 그런데 밥 먹으라는 말에 또다시 발동되는 매의 눈. 침이 꿀꺽 넘어가는 밥상인데요. 익은 거 저기 맛있게 했으니까 잡숴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차림인데 어째 영 젓가락질이 시원치 않으십니다. 맛이 없어요? 아니야 맛있어. 근데 왜 안 잡숴 그래? 한 번만 잡숴봐, 한 번만. 야, 잡숴봐. 잡숴봐. 급기야 아직 뭔가 부족한 듯 냉장고를 뒤적거려 뭔가를 꺼내는데 이 붉은 건 또 생고기 아닌가요? 또 고기 꺼내셨어? 어. 아유, 이거 맛있게 했는데 이거 잡수지. 기껏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익혔건만 또 생고기라뇨. 아유 이거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익힌다는 거는 이 고기에 대한 모욕이 뭐요? 착한 고기 갖다 불에 태우면 그래 안 되는 거지 그래? 삼합이 하나. 착한 고기 삼합. 허허, 차돌 삼합, 문어 삼합은 들어봤어도 생고기 삼합은 듣도 보도 못한 조합입니다. 살살 녹고 살살 녹어. 살살 녹아요? 밥이 나간 것보다 배도 안 벌르고 그냥 맛있어요. 사르르 녹는 아이스크림처럼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그 맛. 눈 깜짝할 사이에 몽땅 비운 빈 그릇으로 증명합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빠질 수 없는 게 디저트라는데요. 그게 바로 양념갈비? 영양제는 많이 먹으면 안 돼.
달달한 양념 갈비가 영양제라고요? 영양제라는데요. 음담도 갈아놓고 네. 배도 갈아놓고 뭐 몸에 좀 마늘 뭐 몸에 들어가 다 들어갔어. 호호, 양념 국물을 그대로 마시니 영양 흡수가 더 빨리 된다는군요. 그런데 밥 먹고 영양제 먹고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남은 듯 냉장고 앞을 떠날 줄을 모르는데 이건 또 뭐래요? 뭐 드시는 거예요? 이거 내 소화제야. 이게 소화제예요? 응. 이게 지금 소화제 대신 드시는 거예요? 이게 기름기 있어가지고 네. 쑥 내려가는 저기요. 곱창의 기름기가 몸속 소화까지 도와준다는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아내는 그냥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랍니다.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잘라서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손질하다 말고? 예. 그때 이제 처음 봤죠. 근데 그때는 진짜 막 이거 몸에 막 뭐 솟는 거 있죠. 막 그랬었어요. 엄청 이쁘고 그런데 그 날고기 먹는 거 그냥 도망가면 어떡이야. 숨겼지래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봐도 듣질 않습니다. 이제 저기 나이도 이제 한갑도 넘고 그랬는데, 응? 그 고기 잡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기 몸에 좋은 것도 좀 잡숫고. 아이 그래도 나 88이야. 오, 팔팔한 것도 이제 한갑도 넘었는데요. 젊을 때 얘기죠. 나봐. 쓴소리 한번 할라치면 힘부터 쓰니 당할 수가 없답니다. 엄마 이렇게 안 해야 돼. 이렇게. 아이고 기운은 남았어요? 응? 아이고, 나 60에 그 뚱뚱한 마누라 들어는 거 사람 봤어? 아이고 기운은 있으시네 그래도. 아이고. 다음 날 뽀빠이를 다시 만난 곳은 활기찬 닭소리 울리는 비닐하우스. 이른 아침 출근 전 소일 삼아 닭들을 돌보고 있다는데요. 40kg 무쇠 가마솥에 물기로 번쩍번쩍 아침부터 힘을 쓰면 아따 그 쓸 힘이 남아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굳이 일하기 전에 이곳을 찾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만의 사정이 있답니다. 바로 오늘이 자신이 키운 건강한 닭으로 영양 보충하는 날. 남자가 등장하자 잡히면 운명의 날이라도 되는 걸 아는 듯 곤비백산에서 도망 다녀보지만 좁은 닭장에서 아무리 뛰어봤자 손바닥 안 결국 걸려들고 맙니다. 이 소리 봐, 이 소리 봐. 결국 생닭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이게 청개닭이라는 게 이게. 아 그게 청기예요? 닭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듯 오장육부 하나하나 허투루 남기지 않고 먹는다는 남자. 아버님 그거 그렇게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맛있어. 맛있어요? 닭 내장보다 더 맛있는 별미는 따로 있으니 바로 이 생닭다리살. 살네 물육질이. 너도 나도 탐내는 닭다리살까지 알뜰살뜰 흡입하고 나니 어느새 다시 기운이 솟습니다. 다 먹다. 피디도 뭐 덩치도 크고 심장 같은데 우리 80만 원 해볼까? 저랑요? 응. 영양 보충도 됐겠다. 힘 한번 제대로 써보려 하는데요. 시작. 힘 써봐 젊은 양반. 아오. 아버님 진짜 넘어가. 생고기만 먹으면 천하장사로 돌변한다는 이 남자. 헌데 아내 앞에선 엄매 기죽어입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셔. 닭털이 여기 다 있네. 우리 저기 그 이쁜 애, 저 비슬 이쁜 애, 저 청개. 아 뭐 동물이 물어갔나 봐. 여보, 저 닭털 보니까 당신이 뜯어 잡섰네. 뭘 또 한 마리 또 해 잡섰네 또. 어? 수탉이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한 마리 해먹었어. 한 마리 해먹었어. 그래 왜 저 짐승에 뭐 물어갔다더니 아유. 아 미안이야. 비록 닭털 때문에 비밀은 탄로났지만 청개로 영양 보충 든든히 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힘써볼 차례인데요. 오늘도 으라차차차 무거운 돌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작업량이 많아 든든히 특식까지 챙겨 먹고 온 거라는데 하지만 일이 많다 보니 금방 힘이 방전된 것 같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힘을 못 쓰셨니? 이 순간 필요한 건 바로 생고기. 헌데 참을 안 줘서 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생고기 도시락을 이게 밥이고 이거 반찬이야. 옆에 있는 거는.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 반나절이 지나도록 생고기 한 점 먹지 못한 성호 씨. 일로 와 같이 들어. 아유. 아유 혼자 들어. 아유. 옳지. 방구가 망고도 나오나 망고. 고기 먹고는 심은가 어디다 붙여놓고. 아유. 허허, 나오라는 힘은 안 나오고 속절없이 방귀만 나온다니. 호호, 이 일을 어쩐답니까? 그래서인지 이전과 달리 한 번에 돌을 들어올리질 못합니다. 울다. 안 먹으면 힘이 안 나. 생고기 몇 시간 안 먹었다고 이렇게 힘이 없을까 싶지만 그에게 생고기란 단순한 먹거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아버지부터 석재 일을 했었는데 아버님이 그 드실 때마다 그 힘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 아버님도. 나도 아버님처럼 그렇게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계속 먹은 거지 뭐. 쉽지 않은 석수의 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한평생을 석수로 살다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생고기를 먹으며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뎠을 아버지. 석수를 하다 보니까 뭐 힘도 많이 들고 먼지도 많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지. 아버지 생각에 우리 막내 아들 이렇게 힘쓰라고 우리 건장 같은 것들 이렇게. 그런 아버지처럼 성호 씨도 생고기에 의지해 한평생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생고기는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한 마음의 비타민이며 아버지의 지혜였던 건데요. 하지만 그렇게 생고기에 의지해 산 시간이 벌써 40년. 이제 성호 씨의 나이도 환갑을 넘겼습니다.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나이인데요. 문제는 없을까? 설득 끝에 남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검사에서는 당뇨가 생겼고요. 고지혈증도 굉장히 심하세요. 그다음에 생식을 끊으시는 게 좋아요. 끊으시는 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더 문제가 없나? 그건 아닙니다. 특히나 당뇨가 오늘 진단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질 거고 연세가 들수록 우리 신체 기관의 소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더 생길 확률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지혈증도 심하고 간지방 심하고 하기도 원래 뭐 먹어도 인간이 먹어야지. 생고기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결과에 망연자실한 성호 씨. 검사 결과 들으셨잖아요. 내가 이제 자초한 거지 뭐. 고기는 그냥 조금씩 드시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익은 걸로 해드려야지 뭐. 익은 걸 해드려야지 뭐 이제 될 수 있으면. 맛집의 1등 공신인 박재현 할아버지. 농사일에 가게일까지 거두느라 쉴 틈이 없는데요. 역시 이게 또 빠질 수 없겠죠. 할아버지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한다는 드링크제. 아니 근데 웬 빈병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요새 일주일 먹은 거예요. 일주일이요? 내가 이 밥 먹은 것만 해도 한 1억 원대요. 1억이요? 예. 아버님 혼자 드신 게? 예. 허허, 드링크제 값으로만 쓴 돈이 무려 1억이라. 게다가 이게 겨우 일주일치 빈병이라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집안 곳곳이 할아버지 손이 닿는 곳 어디든 늘 있다는 드링크제.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던 할아버지. 이거 하나씩 먹고 해. 하나. 예, 고맙습니다. 대체 뭘까요? 야, 딸내미. 아우 이거까지 얼려놨어 이제. 응, 아들도 하나 먹고. 여봐요. 당신도 이거 하나 먹고 해. 아이 우리 신랑이 최고네. 저기.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어머니? 아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네. 우리 아버지 종종 이렇게 얼려놨다가 우리 막 덥다 그러면 갖고 와.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막 갖다 놔 아주 그냥. 이거 하나씩 잡숴봐. 이거 내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데 다 빼보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름철 별미라는 드링크제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이걸 한번 얼고서 더우니까 얼고서 먹어보면 어떤가 해서 얼고요. 우리 아버지 머리 해봐. 아이디어 대박. 예. 그 꼬치는 들어주세요. 하하, 손님들 반응도 좋은데요. 이거 내가 지방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드나. 할아버지의 드링크제 사랑 정말 못 말립니다. 그날 오후 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 가족들. 그런데 다짜고짜 드링크제를 묵사발에 부어버리는 할아버지. 대체 이건 또 무슨 음식이에요? 물에 밥 말아 먹듯 드링크제에 묵 말아 먹는데 맛이 상상이 안 가는 생소한 조합이긴 한데 맛나게도 드시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 40년을 봐도 적응이 안 된다는 할머니. 당신도 먹어봐. 이거 끝내줘. 하여튼 그만 잡숴라 해서 굳이라 그냥. 아유. 내 친구들이 한 40명 되는 게 다 죽고 둘 남았어. 둘. 네. 하루 40병 할아버지는 어쩌다 드링크제에 푹 빠지게 된 걸까요? 하루 술을 대두병을 4병, 5병 먹었으니까 술 처먹으면 자고 오니까 일할 시간이 없고 돈 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남한테 실수도 하고 술 먹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밥을 먹으면서 술을 끊는 거예요. 과거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할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은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술을 끊고 일에 매달려 살았던 할아버지. 고단할 때마다 술 대신 먹은 드링크제가 유일한 낙이었고 이후 하나둘 늘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와 함께 가게 앞에 마실 나온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꾸라지. 미꾸라지? 예. 이걸로 초타 오는 거예요, 초타. 아, 힘들어. 아이고. 밥 하나 먹어야지. 아버님 예. 여기도 막 있네요. 아, 식구 댕겨요, 나. 술을 끊고 드링크제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달라졌다는데요. 아, 꿀맛이네. 이거 저 당신 보던데 밥가 더 좋네. 농담이죠, 할아버지. 밥 해주는 사이도 그래 밥가 좋아.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자녀들도 다 퇴근한 뒤 내일 장사할 묵을 만든다는 부부. 매일 1시간씩 저어주는 고된 작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묵 만드는 건 제 손으로 해야 한다는 할머니. 이게 바로 맛집의 숨은 비결인 것 같은데요. 1시간 내내 저어줘야 드디어 고운 도토리묵이 완성됩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아요? 아유, 이거 안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안 듣고 팔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잠깐 걷들어 주는 거예요. 옛날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철이 드는지 서로 이렇게 인정을이야. 아예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젊은 날 고생한 할머니를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할아버지. 이렇게 일에 빠져 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내가 5남매를 뒀어요. 딸이 셋에다 아들이 둘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또 가고 큰 딸이 가고 그래 죽는 머리에 저녁이면 어떤 때 그 생각만 하면 내가 가슴을 복통을 쳐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은
아들 하나 낳고 죽었는데 그놈 때문에도 내가 더 열심히 밤잠을 안 자는 거예요. 식당을 차리고 이제 행복할 날만 있을 줄 알았건만 자식 둘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부부. 남은 손주를 위해서 더 악착같이 일을 한다는데요. 옛날엔 참 방탕생활을 해갖고 힘이 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수기 어머니 고생했네. 수기 어머니 이거 더 먹어. 시방 달려. 내가 왜 그렇게 했나 할 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는 자식들의 죽음을 함께 겪은 부부. 세월이 흐른다고 뻥 뚫린 가슴 한켠이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요? 할아버진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더욱더 일에 매달려 왔던 것이죠. 다음 날 새벽 3시. 동이 트기도 전 집에서 나온 할아버지. 헤드랜턴까지 끼고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홀로 농사일을 하는 할아버지. 40년을 넘게 해온 일이랍니다. 남은 자식들이 조금이나마 편히 살길 바라는 마음에 여전히 일을 놓지 못한다는 할아버지. 아버님, 네.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아버지는 아버지. 남은 자식들과 손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답니다.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 논둑에서 하면 사람들이 걸어가면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논둑에서 가만 엎드려 있다가 그 사람이 지네 간 다음에 일을 해요. 그냥. 밤잠을 줄여가며 일해온 할아버지. 고단한 생활 속에서 들인 그제는 달콤한 휴식이자 할아버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시내로 나선 부부. 여긴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참새가 방앗간 놓치랴. 역시 약국을 들린 할아버지. 아저씨 왜? 예. 왜? 아이, 왔어? 박사가. 왔어요. 어제 4일인가 5일 전에 아들이 200개 가져갔는데 또 와? 아이, 또 사가야 돼. 금방 아니 떨어져.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먹어야지 그게 뭐요? 아, 떨어졌어요. 앉아서 못 산대야. 아니만 못 살아도 그렇지 그래. 아이, 뭐, 사람이 뭐, 죽으란 말이야. 안 먹으면 죽는데. 30년째 약국의 드링크제를 싹쓸이하고 있답니다. 봐. 하루에 하나 먹으라고 돼 있잖아 어른이. 15살 이하는 먹지 말고 그걸 그렇게 일찍 잡수면 그래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은 한 6개월 됐나 봐요. 하도 먹는 것 같아서 내가 없다고 거짓말을 시켰더니 이렇게 보니까 딴 데 가서 사가지고 가더라고. 밥 2장만 줘요. 안 돼. 그럼 아줌마 말대로 한 장만 가지고 한 장만. 그리고 들을 사람도 없어. 나도 이거 어깨가 다쳐가지고 못 들어. 내가 들고 갈게요. 허리 다쳐 안 돼. 요새 허리 아파서 약 먹으면서. 아니, 2장 줘요. 내가 나 가져갈게. 하나만 가져가. 뭘. 아니, 아이고 하나만 가져가라니까. 아이고, 못 말려. 기어코 2박스를 사는 할아버지. 이젠 약사가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알아서 챙겨가는데요. 아버님 한 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안, 이렇게 많이, 이거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안 먹으면 떨어지면 내가 힘이 없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원래 한 번에 한 4짝씩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황소고집 할아버지. 그나마 다행인 건 할머니가 사줘야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가족들 속 뒤집히는 건 모르고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수시로 드링크제를 물처럼 마시는 할아버지. 아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마음이 다 후렸다. 이번에도 역시 아우, 더워. 이제야 한시름 돋습니다. 박 2짝 들었지 마누라 들었지 얼마나 무거운지 아주 그냥 간신히 왔다 진짜. 아유. 그날 오후 주방에서 뭔가를 꺼내오는 할아버지. 이게 다 뭔가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출출해가지고 먹을 거 간식 만들려고 그래, 간식. 간식이요? 예.
간식까지 직접 만든다는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에 이어 이번엔 뭘 해주시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드링크제로 뭔가를 만들려는 할아버지. 넣고 또 넣고 드링크제를 6개나 넣고 대체 뭘 만드시려는 걸까요? 이거 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건 나밖에 없을 거예요. 흰 가루를 섞어서 끓이는 할아버지. 몽글몽글 점점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묵이요, 묵. 묵이요? 예. 아, 이 박쥐로 묵을 만들어요? 예. 이거 묵을 하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드링크제 아이스크림에 이어 묵까지 만들어 먹는다는 할아버지. 드링크제 메뉴 개발자가 따로 없군요. 아니 아버지 또 뭐해? 묵죠, 묵. 아니 밥 드시는 거도 부족해서 묵을 또 쓰셔. 이거 박도로 묵 쓰는 건데 먹어봐. 이따가. 못 살겠다 진짜. 응? 그렇게 많이 드시고 그냥 밥 말아 드시고 막 묵까지 써 이제. 말도 말아. 이거 먹어봐. 환장해. 색깔은 이쁘네. 아, 뜨거워. 드링크제로 별의별 것을 다 해먹는 할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딸. 이번이 처음은 아닌가 본데요. 아니 내가 그렇게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그냥 그렇게 몰래 와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네. 걱정하지 말아. 갖다 냉장고나 갖다 넣어놔. 굳은 다음에 이따 먹게. 할아버지의 유별난 드링크제 사랑에 질려버린 딸. 아 몰라 아버지가 갖다 시켜서 드시듯. 아 걱정해. 아직까지 안 해주면 내가 해 먹어야지. 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아 참. 그때 자식들도 말 더럽게 안 듣네. 병으로 먹는 걸로 부족한지 매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할아버지. 금방 식어요. 과연 드링크 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냉장고를 열어본 할아버지. 어휴, 이거 맛있게 잘 됐네. 야, 진짜 묵이 됐네, 아버님. 응. 깨구리처럼 팔딱팔딱 뛰잖아요. 파들파들한 게.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묵. 양배추에 김치, 시원한 육수까지 부어서 드링크 묵밥 한 그릇 만들어 보는데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드링크 묵밥.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되게 진짜 맛있게 보이네요. 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묵밥. 우리 담당 PD도 한 입 먹어봅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네. 허허, 맛만 보라 했더니 한 입, 두 입 계속 먹는 PD. 한 그릇 다 먹을 기세로 먹는 PD. 할아버지 노심초사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다 잡지 말고 좀 남기도 맛만 보라니까 다 잡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드디어 한 입 먹어보는 할아버지. 입맛에 맞는지 계속 드시는데 그렇게 맛있으세요? 끝내주네. 이게 날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해 먹으면 참 좋아요. 드링크제만 고집해온 40년 외길 인생.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해물젓국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보기만 해도 얼큰한 짬뽕이 점심 메뉴. 그런데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는가 싶더니 정체불명의 가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짬뽕에도 톡톡톡 가루를 뿌려준 다음 본격적으로 짬뽕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부부가 나란히 뿌려 먹은 그 가루, 대체 정체가 뭔가요? 선생님 좀 전에 아까 뭘 넣으시던데. 왜? 아 그게 대체 뭐예요? 아 이거 저만의 이 또 마법의 가루. 보시면 우리나라 아주 매운 청양 고춧가루, 또 베트남 고춧가루 그렇게 혼합해서 제가 이제 매운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청양고추도 모자라 그보다 10배 이상 맵다는 베트남 고추를 빻아 만든 특제 고춧가루. 근데 괜찮으세요?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시죠. 괜찮아요. 아, 색깔만 봐서는 맵기를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호기롭게 밥숟가락으로 입안에 툭 털어 넣는 소간. 혀가 진짜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매운 고춧가루를 밥숟가락 한가득 퍼먹는 것도 모자라 시뻘건 짬뽕 국물을 연신 들이키는 남자. 맵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매워야 맛있습니다. 음식은. 남편한테 지금 이렇게 살면서 적응이 되는 것처럼 짬뽕한테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매운맛에. 입맛까지도 부창부수. 나란히 짬뽕 그릇을 비운 다음에야 중국집을 나서는데요. 조심히 잘 들어가. 영문을 할 수 없는 비밀 식사를 끝낸 후 아내와 헤어진 남자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뭐 그냥 뭐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 바퀴 돌러. 네. 커피 한 잔 먹고 가지 뭐. 아우 추워. 아, 디저트로 커피 한잔 하러 왔나 보군요. 그런데 말이죠. 싱거운 것 같은데. 싱거워? 아유. 여자라구나. 아유. 우리가 뭐 항상 갖고 다니잖아 형님. 아유.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커피에 고춧가루를 뿌리다니요. 아이고. 아이 맛이지. 나도 좀 줘봐. 조금만 넣어보자. 됐어요. 아이고. 뭐 맛이 하나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처음. 야 어디 이제 짬뽕집이나 뭐 이렇게 가면 항상 아주 듬뿍 타서 먹죠. 우리 아무도 못 먹게. 한 숟갈도 못 떠먹죠. 지인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남자의 빨간 맛 중독. 매운 짬뽕에 매운 디저트까지 해치우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야외 행사가 전무한 상황. 없는 일도 만들어가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답니다. 벼랑간 입맛을 다시는가 싶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들어가는데요. 사무실 한 구석에 라면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매운 걸로만 말입니다. 그렇게 라면이 많아요? 예, 제 간식입니다. 간식이요? 그런데 이 남자의 냉장고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청양고추와 고추장을 필두로 다양한 매운맛 양념들로 가득한 냉장실. 아니 라면 한 그릇 먹는데 뭘 그리 챙기나 했더니 극강의 매운 소스가 등장했습니다. 아우, 아니 보기만 해도 입안이 얼얼한데요. 특제 고춧가루까지 넉넉히 뿌려줍니다. 이제 됐네 이제. 점심으로 매운 짬뽕에 고춧가루 커피까지 마시고도 부족했던 걸까?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매운 라면의 반찬으로 먹는 남자.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땀을 조금 내야 돼요. 그래야 개운하고 아주 사우나 갔다 왔던 그런 느낌. 이쯤은 먹어줘야 간의 기별이 갈 정도라니 참으로 놀라운 입맛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운하게 매운맛을 즐긴 남자. 바로 양치질을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양치액으로 가글까지 합니다. 이번엔 온몸 구석구석 탈취제까지 뿌리는 남자. 여간 깔끔한 성격이 아닌가 본데요. 집에 들어갈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대체 뭘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 제작진은 남자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남자의 집에 도착한 모양인데요. 아빠 왔다.
뭐래? 왜? 냄새 안 나요, 뭐? 냄새나 중국식 냄새. 뭔 냄새나? 짜장면 먹었다고, 짜장면. 아니 안 먹었대. 진짜야. 영수증 없어? 없지. 물 좀 한 잔 줘봐. 매운 거 먹으니까 못 먹지. 짜게 먹어서. 아니야. 짜장면이 짜거지. 짬뽕 냄새나 짬뽕 냄새 지금.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안 먹었는데 어떻게 짬뽕 냄새가 나? 집에 들어온 아빠를 매 눈으로 주시하는 딸. 난 좀 씻고. 딸의 불신 검문을 피해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데요. 아니 선생님. 예. 아니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유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 왜요? 아우 아니 뭐 매운 거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내미 알면 아주 그냥 엄청 뭐라 그래요, 엄청 뭐라. 아. 제가 아까도 뿌리고 막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던 거예요? 무조건 지금 먹었을 거거든요.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하시네. 매운 게 거의 다 나트륨이 되게 높잖아요, 지수가. 더 비만되고 몸도 안 좋아지고 하면 성인병도 다 걸리고. 20년 전 결혼해 슬하에 일남 2녀를 둔 부부. 평범하고 단란한 이 가족은 요즘 부녀의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제가 중간에서 좀 난처한데 다인이가 맞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또 다인이한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또 자식이 아빠한테 큰 소리로 막 혼내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남편한테도 괜히 중간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죠. 아빠가 매운맛에 빠지게 된 데는 각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 21살. 하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사랑만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우리 큰 딸 아이를 좀 낳고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탕된 생활을 좀 많이 했고 정신없이 좀 이래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좀 힘들고 그런 시절에 제가 이제 잠깐 인천에 가서 이제 뭐 중고차 장사 그 사업한다고 그냥 자신감으로 그냥 자신감 하나로 돈 200만 원 들고 인천을 갔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각 숨죽여 나타난 그림자가 있었으니 몰래 주방에 숨어든 남자가 싱크대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라면인데요. 아니 선생님 좀 뭐 하시려고요? 아, 저 딸내미 몰래 매운 게 먹고 싶어가지고 몰래 조용히 들어서 조용히 지금. 큰딸이 잠든 야음을 틈타 야식을 준비하는데요. 라면이 끓는 동안 냉장고 구석구석을 뒤져가며 뭔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느새 대기 중인 빨간 맛. 고춧가루는 기본. 매운 소스에 캡사이신까지 아낌없이 쏟아 넣는데요. 이런 걸 먹어야지 잠이 잘 오지. 어우, 그 매운 걸 참 잘도 드시네요. 그런데 그때 아니 딸이 깬 건가요? 부녀 사이에 맴도는 숨막히는 긴장감. 느닷없는 딸의 기습에 아빠는 눈치만 보는데요. 보통보다 더 무서운 딸의 침묵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 다 꺼내놓고 매운 거 싹 꺼내놓네 냉장고에 있는 거. 몇십 번이면 말을 안 해 내가. 몇천 번을 얘기했잖아 지금. 아빠는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먹고 싶은데 그럼 참다가.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걸 밥을 먹으라는 거지. 다른 건 싫어. 이게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왜 그거 하나를 안 들어주고서 이렇게 실망을 시켜? 아니 그건 미안한데. 아니 그냥 이거 먹지 말고 그냥 야. 먹어. 아빠의 특제 매운 라면을 그대로 쏟아버리는데요. 엄마! 일로 와봐. 아니 엄마 밥을 안 해줘? 그 잠이 안 하고 와가지고 먹는 먹는 걸 버리고. 아니 그럼 밥을 해줄게 그러면 나랑 엄마랑. 아니 됐다고. 팽팽한 대치 끝에 자리를 뜨는 딸. 아빠는 속이 타는지 연신 얼음물만 들이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까지 나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메뉴 뭐야? 콩나물국. 빨간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맑은 콩나물국. 별로? 생각도 없고. 아 이거 다 차렸잖아 밥 여기. 먹어. 나는 뭐 굳이 데리고 산책이나 갔다 오지 뭐. 진짜 우리끼리 먹어? 이따 밥 안 차려준다. 굳이 가자. 간밤에 앙금이 풀리지 않은 걸까 훌쩍 집을 나서는 남자. 아이 그냥 뭐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산책도시 구경이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도 마다한 채 터벅터벅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느닷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남자. 예 사장님. 예 여기 비봉산요. 어디 전화하신 거예요? 중국집 전화했어요. 짬뽕 좀 배달 좀 시키느라고. 설마 아니 산책은 핑계고 짬뽕 먹으러 나온 건가요? 이제는 단골이 돼버린 중국집에서 어김없이 배달돼 온 짬뽕 한 그릇. 아니 입맛 없다던 분 어디 가셨나? 특제 고춧가루부터 투한 다음 후루룩 한입 하는데요. 진짜 뭐 끝내줍니다 진짜. 이건 뭐 이거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딸의 감시망을 피해가면서까지 매운맛에 집착하는 남자. 이쯤 되고 보니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군요. 다음 날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은 남자. 아빠의 건강을 염려한 딸이 위 검진을 신청했답니다. 맨날 자극적인 것만 먹어서 깨끗할 것 같진 않아요. 지난 15년간 매운 음식만 찾아온 남자의 위장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내시경 검사를 해봤는데요. 검사 전날까지도 매운맛을 즐긴 남자.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여기가 위에서 12장 넘어가는 구멍인데 여기 약간 볼록하게 부었어요. 위는 까지면은 이걸 미란성 위염이라고 그러는데 미란성 위염은 잘 부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 까지면서 주변이 부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이거 말고는 위는 깨끗해요. 위암 뭐 전혀 없어요. 뭐 그렇다고 계속 맵게 먹으라는 건 아니고. 예,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예.